봅시다. 어제 봤던 5월 더프 2점 3점 모의고사 해설할게. 어, 지난번에 봤던 4월달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좀 쉽긴 했는데 너네가 이제 계속 모의고사 보면 느끼겠지만 난이도가 좀 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어렵게 공부해 두는 게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자, 일단 갈게요. 1번부터 갈게. 1번 문제는 이제 뭐 전형적인 지수법칙 문제니까 그냥 변형시켜서 하면 되는데 리치 2가 나와 있지? 2 플러스 루트 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 할 건데 리치 2분의 1이니까 빼기에서 루트 2 쓰면 되겠죠? 그럼 서로 지워지면서 2의 2승에서는 4가 되겠네, 그쵸? 자, 2번 갈게요. 2번 2번은 적분 문제가 나왔네, 그쵸? 0부터 2까지 3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그거에 dx를 하라 이런 얘기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0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적분하면서 2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0을 넣은 값은 없어지니까 그럼 x 세제곱이니까 거기다 2를 넣어주면 8이 될 거고 2x 제곱이니까 2 곱하기 x 제곱은 2를 넣으면 4가 될 거고 플러스 x가 될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8, 16에 2 더했으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3번 봅시다. 한번 시험지 보면서 해설 봐야 돼. 자, 3번 같은 경우는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하는 게 0보다 작대. 그치? 그럼 얘는 결국 4분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사인이랑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라고? 사인만 양수인 게 2, 4분면이고 코사인만 양수인 게 4, 4분면이니까 이 또는 4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값이 는 5분의 4다 라고 써있네, 그치? 그때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써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코사인 값을 5분의 4라고 쓰니까 루트를 씌워주면은 빗변이 루트 5고요 밑변이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루트 씌웠을 때. 근데 물론 부호는 4분면을 따라갈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에서 4를 빼면 여기 1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는 2분의 1이 될 건데 2분의 1이 될 건데 2, 4분면이든 4, 4분면이든 둘 다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부호랑 그리고 크기를 결정해준다, 따로따로 결정해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 자, 봐봐. 자, 이 직선이 있는데 1,2에서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 했어요. 1,2에서의 접선의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건 0, 어떤 k. 그래서 그 k 값을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에서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에서의 기울기와 같다. 이 뜻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y 프라임 미분해주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여기다 1을 넣어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다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k에서 2 빼면 k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넘기면 1이 될 거고 1이 되기 위해서는 k는 3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와 같다야, 그치?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연속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fx의 좌극한 함수값이 a고요. 우극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에서 x를 3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값이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분의 인수분 했었을 때요. x 빼기 3이 되겠다. 근데 그 결과가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걸어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3을 리미트라는 뜻은 대입하라는 거니까 대입했더니 얘가 2 빼기 2가 되면서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을 0을 만드는 놈이 여기 또 있으니까 아, 얘랑 얘가 뭔가 약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유리화 시킬 건데 3을 여기다 넣은 값은 이미 수렴값이기 때문에 3으로 계산해도 된다. 됐죠? 그리고 리미트에서 x가 는 3 플러스 갈 거고요. 합차 써주면 분모는 x 플러스 1에서 2의 제곱, 즉 4를 뺐으니까 x 빼기 3이 될 거야.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합차 썼을 때 약분될 거고, 그쵸? 그럼 얘를 플러스 시켜서 곱한 것을 분자에 곱할 거니까 루트에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곱해지겠지. 여기 있던 x는 3으로 처리했어 이미. 자, 그럼 3을 넣어주면 얘가
루트 4, 즉 2가 되면서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렇죠? 3 곱하기 4에서는 12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A는 12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 6번 문제도 사실 이게 등차 수열의 좀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거든. A3랑 A5를 곱하는 거는 그렇죠? A7이랑 A9를 곱하는 것이랑 같다라고 써있거든.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고 얘네 간격이 좀 일정하잖아, 그렇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직선이었기 때문에 기울기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값이 있는데 3일 때랑 5일 때, 3일 때, 5일 때 함수값을 곱하는 거는 7일 때랑 9일 때 함수값을 곱하는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아마 양 또는 양양 형태가 나올 거고 그 크기가 같다고 하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5랑 7 가운데 6에서 딱 0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근데 마침 이 문제는 0이 되는 값의 항의 번호를 찾는 거니까 AK가 된 0이라고 그럼 K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라면은 다 계산하면 나오긴 합니다. 해볼게. 얘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해보면은 A3, A5 써있지.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2D 이렇게 써도 돼. A 플러스 2D.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4D 등차수열이었으니까 는 써주고요. 얘는 A 플러스 6D라고 써주고 얘는 A 플러스 몇 D? 8D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전개를 쓸 때 A 제곱과 A 제곱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2AD와 4AD 그럼 6AD가 나오겠지? 6AD 플러스 전개해주면 8D 제곱이 되겠다. 는 마찬가지로 A 제곱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6AD와 8AD니까 14AD가 나오겠지. 14AD 플러스 곱해준 68에 48D 제곱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공차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D는 하나씩 약분시킬 수 있거든. 약분시켜서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6AD, 14AD였으니까 얘는 8AD. 근데 D 약분시켰으니까 8A가 될 거고 얘 넘겨주면은 40D제곱. 근데 40D가 된다는 얘기지. 48로 약분시키면 얘는 A 플러스 몇이 된다? 5D가 된다. A 플러스 5D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를 얘기한다. 얘는 A 6이든 0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이렇게 찾아도 되겠죠? 근데 아는 만큼 좀 더 편하게 푸니까 꼭 이렇게만 나는 공부할 거가 아니라 다양하게 풀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7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적분과 이제 미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fx라고 하는 게 3x제곱 플러스 4x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g'x라고 하는 것이 얘는 2x 써놓고요. 미분할 거다. 누구를? 적분을. fx, dx 이렇게겠죠? 그러면 얘는 적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했기 때문에 상수는 없을 거야. 맞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fx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그럼 결국 그냥 fx만 남는 거지. fx. 헷갈리는 학생들은 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도전해보고 고민해볼 의미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g'x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주면 3x제곱에 플러스 4x와 2x니까 6x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gx니까 gx는 얘를 부정적분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3x제곱. 부정적분에 따른 건 적분상수가 생길 건데 문제에서 g0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g2 값을 구하시오. g2는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22이 되겠네요. 22. 어렵지 않았지? 자, 그 다음 8번 갑시다. 8번 문제는 이제 사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양수 A, B.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요. 양수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오케이.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이 주어질 거야. 근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a의 코사인의 2파이 x 더하기 b라고 써있다. 그쵸? 근데 최대값이 최소값의 3배. 최대값이 최소값의 3배다. 근데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b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b라고 하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려질 거고 코사인은 2파이 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가 주기를 살필 때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2파이가 있으니까 이 함수는 주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인 걸 알 수 있지.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있으니까 주기가 1이면 얘가 3번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이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내려요. 자, 봐봐. 그럼 이렇게 한 주기가 왔는데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그려질 거고 얘가 한 번 더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3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최대값이 최소값의 3배라고 했는데 이 높이가 지금 b였단 말이야. 근데 이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극대 쪽의 높이지. 이 높이는 뭐냐면 b에서부터 a만큼 더한 거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이 높이는 b에서 a만큼 빼는 거니까 그쵸?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최소값의 3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3을 곱해주면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근 3배 준다. 3b 빼기 3a 그렇죠? 그럼 넘겼으면은 4a가 될 거고 넘기면 2b가 되고 결국 b는 2a다. b는 2a. 이렇게 b는 2a다. 그럼 b 자리에다 2a를 넣어버리면 자 b 자리 2a를 넣으면 이것은 3a죠 3a. 이것은 3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2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a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괜찮니?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식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y는 2라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홀수래.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보면은 구간이 닫히는 구간이었으니까 이쪽 끝을 포함하고요 이쪽 끝을 포함하는 상태인데 그쵸? 그런데 y는 2라고 하는 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게 지금 홀수계. 근데 이게 주기가 이렇게 갈 때마다 한 주기당 2개씩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짝수게 생기는 거고 맨 위의 경우도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는 짝수게, 그렇지? 홀수게 생기는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높이가 2라는 거고 그럼 a라고 하는 게 2라는 거지. a가 2이므로 b는 4가 되겠다. 그래서 a와 b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2 곱하기 4니까 8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3점짜리 난이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서 16번을 넘어갑시다. 16번. 16번은 이제 로그 방정식, 늘 나오는 로그 방정식 문제죠. 그렇죠? 16번에 많이 나오고 있어. 진수 조건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을 통일시키고 로그 3의 x 빼기 4는 3의 빼기 로그 3의 x 플러스 2이다. 근데 우리는 빼기에 취약하단 말이야. 빼기는 나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빼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좋겠어. 이 빼기를. 그럼 더하기가 되면서 밑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3 써주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이 진수끼리는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4와 곱하기 x 플러스 2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그것이 는 3이라고 써있으니까 는 3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x 빼기 4와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3의 3승이니까 27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얘를 전개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시 재정비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마이너스 8인데 얘를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27이네. 마이너스 35가 되겠다. 그러면 7호 35니까 7을 5 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우리가 x값이 나올 수 있는 게 2개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7 또는 x는 마이너스 5를 그렇지. 이렇게. 항상 나온 결과물을 대입해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건데 마이너스 5는 안 되겠지. 음수를 만든 놈이니까. 그래서 x값은 7이 되겠다. 구하려는 값도 봅시다. 뭘 구하래? x값을 구하라. 그렇죠? 그럼 x는 7이 되겠죠. 구하려는 값을 잘 봐야 돼. 17번 갑시다. 17번. 17번의 함수의 극대값과 그리고 극수값 서로 같도록 이라고 써있거든. 한번 보자. 17번. fx의 완성형, 완전히 나와 있는 함수 나와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나오니, 그쵸? 이것의 극대값과 그리고 이 fx의 플러스 k의 극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얘는 그냥 함수를 2배하고 k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극소값을 변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3으로 묶었더니 x제곱에 빼기 2x 빼기 3이므로 x 마3과 x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값을 띨 거고 여기 3인 값을 띨 거야. 근데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1은 넣어주자. 마이너스 1에 그쵸? 마이너스 1 넣었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9에 플러스 3이 되겠다. 그러면 8이 되나 8? 그쵸? 8이 되겠죠? 높이가 8이 된다. 그럼 이제 극소일 때 값을 구해야겠죠? 극소일 때 값은 f의 3인 값이 되겠죠? f의 3 넣어주면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3이 되므로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요 fx라고 하는 것의 극대값과 극대값 8이랑 요 함수의 극소값 2배하고 k를 더하라. 그쵸? 마이너스 48에다가 k를 더하라 이런 뜻이겠지? 2배하고 k를 더하라. 근데 그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같다. 그때 k 값을 구했으니까 k는 하고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48과 8의 합이니까 56이 되겠네요. 56.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 18번, 19번 갈게요. 18번, 19번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 얘들아. 직접 알겠죠? 시험장에서 한 번에 안 풀렸던 것들은 너네가 한 번에 맞추지 못했던 것은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 알겠죠? 맞췄더라도 한 번에 안 풀렸던 거는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8번 A6이 12다. 어떤 특정한 항을 하나 알려줬고요. 딱 봤을 때 K는 1부터 5까지다. 5까지. 그렇죠? 정 모르겠으면 5개 정도는 대입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K번장과 K 플러스 1번장을 구분했으니까 연두차 문제로 풀리면 금방 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앞에 항이 이제 전반적인 K번장이고 뒤에 항이 이제 K 플러스 1번장이기 때문에 연속된 두 항의 차이, 빼기 구조가 된다는 거고 요 1이라고 하는 걸 앞에 항에 넣고요. 5라고 하는 것을 뒤에 항에 넣으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1을 한번 넣어보자. 1 넣으면 1분의 A1이 될 거고 그리고 5를 넣으면 6분의 A6이 될 거겠죠. 그것이 늘 8이다 라는 얘기네. 근데 그때 우리는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A1은 8에다가 더하기 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A6이 12였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더한다. 그럼 10. 좀 쉽게 풀리네요. 다음 19번 쉽게 풀리죠. 19번은 다항함수 추론인데 다항함수 추론 치고는 뭐 너무 쉽게 나왔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분의 fx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값인데 몇? 0이 나왔대. 그럼 이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의 차수가 3차인데 분자는 3차보다 더 작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2차, 1차 또는 상수라 이런 얘기죠. 또 이제 최고 차익소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식을 읽어봤더니 리미트 x가 지금 2로 갔을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라고 하는 게 누구랑 같다? f의 3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f5의 값을 구하라 써 있어. 그럼 이제 추론인데 자 이거를 갖다가 시간 선생님 좀 변형시켜 볼게. x에 2를 넣었을 때 분모는 2를 넣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0 되는 놈만 왜 생각하죠? 0 되는 놈만. 다시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빼기 2라는 놈만 0이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는 놈이 아니죠. 4가 되는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놈들은 넘기세요. 4f3 이렇게. 괜찮니? 그러고 나서 분자에다 이제 fx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풀린다. 그럼 2를 넣었을 때 분모 0이 된다는 건 분자도 2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0분의 5꼴에 의해서. 그럼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2가 0이다. f가 그렇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 여기다가 이어 뜻 자체가 미분계수의 뜻이니까 f'2라고 하는 것이 4f3이라고 했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가정하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3차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차부터 놓으면 되겠죠. 근데 2일 때 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1차식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a를 만들면 되겠네. 그럼 내가 첫 번째 조건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분할 건데 f'2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2 넣어주면 되겠죠. 아하, 2-a는 하고 들어갈 거고요. 4배에 3, f3 3 넣어주면은 1일 거고 3 넣어주면은 3 빼기 a가 되겠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전개합시다. 12 빼기 4a가 될 거고 4a를 넘겨주면 3a가 될 거고 2를 넘겨주면은 10이 되겠다. 10.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3분의 10. 근데 그때 또 우리는 f5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f5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f5. 따라서 f5라고 하는 값은 f5는 5 넣어주면은 3 그리고 5 넣어주면은 5 빼기 a가 될 거고요. 전개해주면 15에다가 빼기 3 곱하기 a에다 3 곱하면 10이겠죠. 10 해줘서 는 5가 되겠다. 그게 2차 함수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공통 과목 문제였고 사실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쵸? 미적분 2, 3점도 마무리 지을게. 내가 생각했을 땐 미적분 2, 3점은 너네가 좀 헷갈릴 법한 문제는 27번 제외하고는 그래도 할만했다고 보거든. 그래서 27번 제외하고 틀렸던 학생들은 약간 그 부분의 개념을 좀 공부해야 한다 생각하고. 자, 봅시다. 23번 봅시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극한 문제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왔을 때 수열의 극한이다. 근데 루트 n분의 1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렇죠? 분수니까. 또 n분의 5 얘도 0으로 가겠죠. 또다시 루트 n분의 3 0으로 갈 거고 n 제곱분의 2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 상태가 있을 건데 그럼 0으로 가게끔 하는 애들을 0으로 보내면 되는데 다 0이 돼버리니까 0분의 0꼴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놈들 같은 경우는 분자분에 똑같이 루트 n을 곱해버리면 루트 n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특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1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분의 루트 n은 분모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전개하면 3이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되면 어차피 결국에는 분모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풀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역함수 미분법이 나왔네. 24번. 자, fx가 있습니다. 2에 x제곱 빼기 3 그것에 x가 양수일 때 역함수를 gx를 놔둔다. 그때 g'에 2분의 1을 구하라. 애초에 먼저 얘를 역수를 취해버렸으니까 얘는 f'의 어떤 값을 구하라 이런 것 같아. 맞죠? 역함수 미분법 알죠? 그러면 g2가 몇인지를 구하는 게 낫지. g가 몇이었을까? 근데 g가 몇이었을까인데 어차피 f라는 그 결과물이든 2가 된다는 소린 거니까 여기 부분은 1이 된다는 얘기고 x가 양수일 때거니까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다. 2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f' 몇을 구하라는 거야? 2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미분해서 2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미분합시다. f' x는 자, 이 그대로 한번 쓰고요. 2x제곱 빼기 3 쓰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합성이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2x가 되겠다. 그쵸? 그럼 f'2라고 하는 것은 2를 넣어주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2 넣어주면은 4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4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25번 봅시다. 25번. 25번도 좀 전형적인 이제 수열과 일반항 사이 관계 문제인데 좀 쉽게 나왔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했더니 그것이 3이었대. 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s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급수가 3인 거고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즉 알파 값은
0이 된다 배웠어, 그렇지?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n이 무한 들어왔을 때 값을 보니까 sn 빼기에 a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sn 플러스 1에 빼기 2an 더하기 5라고 써 있는데, 그쵸? n을 리미트는 n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n이 무한대로 어때? 그럼 s지 이게? 그리고 이게 알파죠, 알파. 그리고 얘는 2고 얘는 s고 얘는 알파, 얘는 5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럼 결국엔 알파 자리는 0, 0으로 처리될 거고 얘는 자리는 3으로 처리될 거니까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5가 된다. 끝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5분의 8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좀 쉬웠던 것 같아. 그치? 25번까지 속도가 이렇게 풀린다는 거는 쉬웠습니다. 그 다음 26번, 27번 한번 해볼게요. 26번 4개 변수 미분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4개 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이 있는데 x라는 곡선은 2에 2t 플러스 1을 해. 또 y라는 곡선은 a의 사인의 파이 t래. 이렇게 돼 있네. 근데 t가 0일 때 대응되는 곡선에서의 접선과 t가 1일 때 대응되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은 수직이다. 그럼 결국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는 건데,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dy dx라는 거잖아. 기울기 x 증가라는 거는 y 증가라는 거죠. 그럼 dy dx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4개 변수로서 표현해 주면, 보자. 분 뭐부터 쓰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차피 속미분이 될 걸 아니까 2가 내려오겠죠. 그럼 2에 2t가 될 거고 상수는 미분해서 없어질 거야. 됐죠? 그 다음 얘도 미분할 건데 어차피 파이 t라고 하는 1차식은 속미분 될 게 아니니까 파이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a 파이가 될 거고요. 사인 미분이니까 코사인 파이 t다.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속미분도 바로 쓰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t가 0일 때와 그리고 t가 몇일 때?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래. 여기다 0을 넣고 1을 넣은 값이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야. 먼저 0을 넣어보자. 0을 넣어주면은 어차피 2의 0제곱은 1이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1 들어갈 거고요. 그쵸? 2분의 1 들어가겠죠? 그리고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0이 나왔구나. 0을 넣었는데 코사인 0 값은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치? 1 써줄 거고요. 그럼 A 파이 이게 0을 넣었을 때 기울기고요. 두 번째 이제 몇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기울기를 곱하기 1을 넣었을 때 기울기라고 하는 거 여기다 1을 넣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다. 2 곱하기 1을 넣었으니까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또 1을 넣을 건데 코사인의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을 곱한 값이 는 마이너스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구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제곱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제곱은 하고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사라질 것 같아요. 부호는 분모했던 것을 우변으로 넘기면서 분자로 넘겨주면은 2제곱이 될 거고 파이 때문에 파이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A의 값이 양수였으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양수값만 나오면 되고 파이분의 2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분의 2로 괜찮죠? 자, 27번 갑시다. 27번. 27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27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도록 양의 실근을 2개 갖도록 하래. 그치? 그런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보자. 이 2에 마이너스 루트 3의 x 마이너스 a. 어려워. 그치? 그리고 시컨트 x.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2개의 실을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가 딱 정해지는 형태라면 보통 웬만하면 접할 때 이런 거거든. 접할 때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결국에는 무슨 식이냐? 지수지, 그치? 얘는 뭐냐? 삼각함수지, 그치? 지수랑 삼각함수는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서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봐봐. 이렇게 봤을 때는 시컨트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못 그린단 말이야. 근데 시컨트라고 하는 건 뭐의 역수인지만 생각하면 돼.
얘는 코사인 x분의 1, 그쵸? 그럼 코사인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코사인 x가 이거구나 이렇게. 맞니? 그리고 나서 2가 있으니까 2 코사인 x 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도 봐봐. 얘.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도 역수 취해지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를 역수관계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보였다. 쉽게 보였다. 루트 3의 x 빼기 a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쪽은 아는 그래프고요. 이쪽은 증가하는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일단 아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얘가 양의 시간을 두 개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띄워야 되는지를 보자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2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로 출발할 거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겠죠. 다시 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가 지금 아마 2파일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치?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점근선이 어떤 거면서 점근선이 이렇게 여기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야. 괜찮죠? 근데 이게 그냥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다라는 건데 이해되나?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양식을 두 개라면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 공감이 되니?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럼 이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 코사인 그래프랑 지수함수가 어떤 상황인 거야? 접하는 상황인 거지. 접하는 상황. 그쵸? 그럼 접한다고 하는 건 접점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을 그냥 t라고 설정해주면 끝인 거야. 함수가 그냥 우리가 하던 다항함수가 아닌 것 뿐이지 상황 자체는 똑같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t를 넣었을 때랑 여기다 t를 넣었을 때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만나야 하니까, 그죠? 그럼 써보자. 2 코사인 t 는 2의 루트 3의 t 빼기 a다.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미분하고 t 넣고 얘보다 미분하고 t 넣었을 때 같아야 돼. 왜? 비율이가 같아야 하니까. 미분하고 t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sin t가 되겠죠? 는 미분하고 t 넣을 건데 어차피 얘는 속미분하면 루트 3만 나올 거야. 루트 3만 앞으로 뺄 거야. 그리고 2의 루트 3의 t 빼기 a가 되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그 둘을 연립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항상 삼각함수랑 지수함수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기억해야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뭔 말인지 아니?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실수 A 값이었죠?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같다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좌변에도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이 루트 3의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의 사인 t다 이렇게 된 거고 결론은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이 나와있죠. 이 2라고 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날려도 될 것 같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즉 탄젠트 t는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탄젠트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사분면의 값과 4사분면의 값일 거야.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2파이 안쪽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만나려면 그쵸? 안쪽이고 결국 2파이의 바로 오른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4사분면의 값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t가 특수각으로 결정된다는 거고 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5파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t가 3분의 5파이구나. 그때 우리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3분의 5파이를 코사인에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겠죠?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결국 좌변값이 1을 만든 거예요. 1. 그래서 얘는 1는 이렇고 지수의 루트 3의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지수함수가 1 되는 경우는 이 지수 자리가 지금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 자체도 3분의 5파이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처음 주어진 꼴 자체가 시컨트로 표현되어 있고 감소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헷갈렸는데 얘네들을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식을 아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미적분은 식변형하는 파트 나오기 때문에 좀 아는 구조로 바꾸는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점 3점짜리고요. 4점짜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도록인 문제들은 질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